유럽 전역을 뒤덮은 화산재, 사라진 여름,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믿기 힘들겠지만 이 모든 건 하나의 화산 폭발에서 시작됐습니다. 1783년 아이슬란드 라키 화산이 8개월 동안 분출하면서 유럽 대륙에 극심한 기근을 몰고 왔거든요. 빵 가격이 폭등했고 굶주린 민중들이 결국 들고 일어났죠. 그런데 지금 바로 우리 머리 위에도 그런 화산이 있습니다. 백두산과 한라산이죠. 과연 이 두 화산은 정말 위험한 걸까요? 과학적 사실과 과장된 주장을 구분해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산이 인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부터 살펴볼까요? 가장 극적인 사례가 1815년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입니다. 화산 폭발 지수 7단계로 폭발했는데 이건 히로시마 원폭의 수만 배에 달하는 위력이었어요.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치솟으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그리고 다음 해인 1816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반구에서 여름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7월인데 눈이 내렸고 8월에 서리가 내렸어요. 이게 역사서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름 없는 해라고 불리는 이 기이한 현상 때문에 유럽과 북미에서 농작물이 얼어 죽었거든요. 유럽 전역에 대기근이 찾아왔고 아일랜드에서는 발진 티푸스가, 아시아에서는 콜레라가 창궐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죠. 여기서 과학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인도네시아에서 터진 화산이 지구 반대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성층권에 있습니다. 화산 폭발이 워낙 강력하면 화산재와 이산화황이 성층권까지 올라가요. 성층권은 대기 순환이 거의 없어서 이 물질들이 2년에서 3년 동안 떠다니면서 태양빛을 차단합니다.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가 몇 %만 줄어도 전 지구적 냉각이 시작되는 거죠. 실제로 1991년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했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화산 폭발 지수 6단계였는데 이 폭발로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약 0.5도 떨어졌어요. 겨우 0.5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이 급감했고 기후 패턴이 2년 넘게 교란됐거든요. 이건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백두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을 보면 백두산이 곧 폭발한다, 2025년이 위험하다, 이런 내용이 많은데요. 과학적 사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백두산은 946년에 인류 역사상 손꼽히는 대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화산 폭발 지수 7단계죠. 이건 진짜입니다. 밀레니엄 대분화라고 불리는 이 폭발로 일본 홋카이도까지 화산재가 날아갔어요. 백두산 정상에 있는 천지, 그 거대한 칼데라 호수가 바로 그때 폭발의 흔적입니다. 백두산은 그 이후에도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거의 100년마다 한 번씩 크고 작은 분화가 있었어요. 가장 최근 분화는 1925년입니다. 그래서 일부 콘텐츠에서 2025년이 정확히 100년이니까 위험하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화산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100년 주기로 폭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백두산이 정말 안전한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백두산 주변에서 실제로 이상 징후가 관측됐어요.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미세 지진이 3,000번 넘게 발생했고 천지 서쪽과 북쪽 지표면이 약간 부풀어 오르는 현상도 포착됐습니다. 천지 주변 온천 온도가 올라갔다는 보고도 있었고요. 이런 현상들은 중국과 한국의 공동조사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특히 헬륨가스 검출이 중요한데요. 헬륨은 지구 깊은 곳에서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면서 만들어지는 가스예요. 2000년대 초 백두산에서 헬륨 동위 원소 비율이 평소보다 높게 측정됐습니다. 이건 지하 깊은 곳에서 뭔가 활동이 있다는 신호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징후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폭발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국제화산학계의 공식 입장은 명확합니다. 백두산은 활화산이 맞지만 현재 폭발이 임박했다는 증거는 없다. 2020년대 들어서는 오히려 활동이 안정화되는 추세예요. 일부 콘텐츠에서 과학자들이 폭발 가능성 100%라고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공식 기관도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백두산을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백두산은 분명히 활화산이고 언젠가는 다시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문제는 언제인데 이게 내일일 수도 있고 100년 후일 수도 있고 500년 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화산학에서 예측이 가능한 건 기껏해야 며칠에서 몇 주 전이거든요. 일본 온타케산이 2014년 갑자기 폭발해서 등산객 63명이 사망한 것처럼 화산은 예고 없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백두산이 과거처럼 대규모로 폭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백두산 반경 100km에서 200km 이내 지역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습니다. 천지에 고여있는 물 20억 톤이 화산 이류, 즉 나하류가 되어서 계곡을 따라 쏟아져 내려가요. 이건 시속 60km 이상의 속도로 움직이는 진흙 폭포 같은 겁니다. 1985년 콜롬비아 네바도 델루이스 화산이 폭발했을 때 라하르가 마을 하나를 통째로 삼키면서 23,000명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화산재 문제도 심각합니다. 백두산에서 대규모 분화가 일어나면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 동쪽으로 퍼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일부 콘텐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서울과 부산까지 두껍게 쌓인다는 건 과장된 시나리오입니다. 기상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과학적 모델에서는 한반도 남부 지역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나타나거든요. 물론 화산재가 조금만 날아와도 항공편은 중단되겠지만요. 화산재가 0.1cm만 쌓여도 비행기가 뜰 수 없습니다. 1982년 인도네시아 갈룽궁 화산 폭발 때 영국 항공 여객기가 화산재 구름을 지나가다가 엔진 4개가 모두 꺼진 사례가 있어요. 다행히 재시동에 성공해서 추락은 면했지만요. 제트 엔진 안으로 화산재가 들어가면 고온에 녹았다가 굳으면서 엔진을 망가뜨리거든요. 백두산이 폭발하면 한반도 상공이 일시적으로 비행 금지 구역이 될 수 있습니다. 1cm 이상 쌓이면 전력망과 상수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화산재가 전선에 쌓이면 습기를 머금고 전기가 통하면서 합선이 일어나요. 정수장 필터도 막히고요. 하지만 서울이나 부산까지 그 정도로 쌓일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가장 위험한 건 백두산 인근 북한과 중국 지역이죠. 여기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백두산의 70%가 북한 영토라는 거예요. 화산 폭발을 미리 예측하려면 지진계, GPS, 열화상 카메라 같은 관측 장비를 산 곳곳에 설치해야 하는데 북한이 협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2011년에 남북한과 중국이 공동조사를 했지만 그 이후로 협력이 중단됐어요. 일본은 전국 111개 활화산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데 우리는 백두산 관측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제 한라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일부 콘텐츠에서 한라산도 활화산이고 지하에서 마그마가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한라산은 약 1000년 전에 소규모 분화를 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죽은 화산은 아니고 잠재적 활화산 또는 휴화산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지하에서 마그마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주장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한국기상청과 지질자원연구원은 현재까지 한라산에서 그런 변화를 보고하지 않았어요. 제주도에서 화산성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거나 지표면이 부풀어 오른다거나 온천 온도가 급격히 올라간다는 관측 결과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한라산은 활동 가능성이 매우 낮은 휴화산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럼 한라산은 절대 안전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지질학적으로 보면 한라산은 언젠가 다시 활동할 가능성이 있어요. 제주도 자체가 화산섬이고 섬 전체가 용암으로 만들어진 곳이니까요. 제주도에는 360개의 오름이 있는데 이게 다 기생화산입니다. 과거에 이 오름들을 통해 용암이 분출했다는 거죠. 만약 먼 미래에 한라산이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면 백록담뿐만 아니라 제주도 곳곳에서 분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한라산이 폭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주도는 섬이라서 대피 경로가 제한적입니다. 제주도 인구 67만 명과 관광객을 빠르게 대피시키려면 공항과 항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 화산재가 내리면 공항이 폐쇄될 수 있어요. 1973년 아이슬란드 헤이마에이 화산이 폭발했을 때 섬 주민 5천 명을 배로 대피시키는데 며칠이 걸렸거든요. 제주도는 인구가 훨씬 많으니 훨씬 복잡하겠죠? 일부 콘텐츠에서 한라산 해저 분화로 쓰나미 발생 가능성을 언급하는데 이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 가능성은 낮습니다. 제주 해저에 활발한 화산 구조가 보고된 적이 없거든요. 2022년 통가 화산처럼 해저에서 폭발하면 쓰나미가 생길 수 있지만 그런 화산이 제주 근처에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한라산이 당장 위험하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화산은 수백 년, 수천 년 단위로 활동하니까요. 지금은 안정적이지만 언젠가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솔직히 화산 폭발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자연의 힘을 인간이 통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본이 좋은 사례죠. 일본 기상청은 전국 111개 활화산에 관측 장비를 설치하고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2014년 온타케산 참사 이후로 예산을 2배로 늘렸어요. 한국도 백두산과 한라산, 울릉도, 독도 화산체에 대한 관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협력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화산 폭발은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념을 떠나서 남북이 공동으로 백두산을 관측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죠. 개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방진 마스크를 준비하세요. 화산재는 유리가루처럼 날카로워서 일반 마스크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KF14 이상이나 방진 마스크가 필요해요. 둘째, 최소 3일치 식수와 비상식량을 비축하세요. 화산 폭발로 유통망이 마비되면 당장 물과 식량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대피 경로를 미리 파악하세요. 집에서 가까운 대피소가 어딘지, 어떤 경로로 이동할지 가족과 미리 상의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시나리오별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백두산이 화산 폭발 지수 5로 터졌을 때, 6으로 터졌을 때, 7로 터졌을 때 각각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해요. 그리고 이 매뉴얼을 국민들에게 홍보해야 합니다. 일본은 초등학교 때부터 화산 대피 훈련을 시키거든요. 우리도 지진 대피 훈련처럼 화산 대피 훈련을 정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섬 전체 인구를 빠르게 대피시킬 수 있는 해상 수송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크루즈선과 해군 함정을 동원해서 비상시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옮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해요. 제주도 내에도 안전지대를 미리 지정해서 단기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연습입니다. 2018년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이 폭발했을 때 주민들이 침착하게 대피할 수 있었던 건 평소에 훈련을 철저히 해왔기 때문이에요. 훈련하지 않으면 실전에서 패닉에 빠집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아니,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백두산은 분명히 활화산이지만 2026년에 백푼이 폭발한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한라산도 잠재적 활화산이지만 현재 마그마 활동이 포착됐다는 공식 보고는 없어요. 하지만 둘 다 언젠가는 다시 활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내일일지 100년 후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중요한 건 과장된 공포에 휩싸이는 것도 무조건 안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냉정하게 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한 태도예요. 화산은 언제든 폭발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제대로 준비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